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예학원에서 이제 국어 좀 가르치고 있는 1, 2학년 가르치고 있는 대표 강사 정재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힘드실 텐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경신고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한 20년 넘게 살다가 지금은 이제 타 지역에 있지만 이제 어찌 되다 보니까 다시 고향에 와가지고 한 4년 전부터 수업을 하고 있고요. 여름 겨울에는 이제 1, 2학년 전체 성북 지역, 종로 지역 통틀어서 이제 통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 기간에는 용문 1학년, 그리고 2학년, 그다음 경신 1학년, 그다음 경신 2학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용문고 1학년 학부모님들이시니까 용문고 1학년 국어 학교 수업이 어떻고 그리고 내신 대비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용문고 1학년의 그 학교 성취도 아이들 상태 그런 분위기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좀 했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요. 용문고 학생들이랑 되게 합이 잘 맞아요. 희한하게도 용문고를 지원했고 실제로 용문고를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 저 방금 용문고 2학년 수업하고 왔거든요. 용문고 2학년 친구들이랑 되게 감성이 요즘 말로 잘 맞다고 해야 되나? 되게 그래서 용문고 아이들이 되게 강력 추천을 하는 강의라는 거를 좀 자랑을 좀 하고 싶고요.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진 저 있어요. 저쪽에. 네. 그래서 저 못 찾는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요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학교 용문고 자체가 수업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럼 일단 국어 자체는 신사고 교과서 그 메인 주력 그 메인 교과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신사고가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목동 지역에서 주로 많이 쓰는 교과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교과서예요. 그래서 신사고 교과서를 사용을 하고요. 가장 따끈따끈하게 작년 이맘때 1학기 시험 범위랑 학교 수업 진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그래서 교과서랑요 학교 프린트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에 문학 기본적인 개념들 있죠. 이런 것들을 프린트에 이제 녹여서 학교에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출제 범위는 실제적으로 이제 교과서 그냥 문학 교과서만 나오고 부교재 안 썼습니다. 프린트만 딱 해서 프린트에는 문학 개념 부분만 그래서 이렇게 있고 교과서에 여기 성북지역에서 가장 충실한 시험이고 사실은 강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학교예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고 실제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교과서에 충실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통 이제 이 정도면 굳이 한 번 안 다녀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남학생들은 다녀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실제 경향입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들인데 일단 재작년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작년에 용문고 1학년 1학기 국어 성적만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성취도를 보면 지금 A, B, C를 봤을 때 A는 좀 이렇게 10.4인데 B, C를 봤을 때 되게 특히 B 25.1 몰려있죠 이렇게. 요게 보시면 이제 중상위권 라인이에요. 중위권, 중상위권. 요게 되게 경쟁이 치열하고요. 편차가 19.3이면 은근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업 성취도가 은근 편차가 좀 있는 편이고 재작년.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난도를 조절을 실패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이 71.7이고요. 표준 편차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A 부분 보세요. 1등급이 없었습니다. 76점이 너무 쉽게 냈어요. 너무 쉽게 내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실패를 했죠. 그래서 작년 사태고요. 그럼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거를 딱 이번에 1학년 국어 선생님이 배정된 그 맡은 선생님이 참고를 하셔갖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아시겠죠. 그럼 이걸 반영해가지고 적어도 상대적으로 아마 작년보다는 재작년 딱 요 정도 느낌으로 아마 출제하지 되게 이쁜 그림이긴 하거든요. 요게. 그래서 아마 올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만만치 않게 출제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 시험 범위를 제가 이제 목차를 좀 가져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교과서에 좀 충실한데 제가 이제 목동에서 수업을 많이 하지만 거기서 이제 목동에서 관악고라고 있어요. 관악고도 요 신사고 교과서를 쓰는데 보통 1단원, 2단원, 3단원 여기에서 1학기 중간 기말 출제하는데 용문은 좀 특이하게 문학에 되게 좀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문학 1단원, 대단원에 소단원 1단원 문학 전체 다 내시고 물론 학습 활동에 있는 작품도 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2학기에 나오는 그 6단원 있죠. 6단원에 있는 문학을 또 가져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학기 중간고사부터 되게 문학에 되게 진심인 그래서 문학만 되게 집중해서 출제를 하시고요. 그래서 일부러 6단원에 있는 부분까지 끌고 왔어요. 그래서 문학 영역만 되게 출제를 하신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린트가 학교에서 나눠줍니다. 근데 프린트에 나름 다소문화. 근데 어머니들 아시죠? 여학생들은 그 프린트 되게 꼼꼼하게 잘 모아놔요. 남학생들 어때요? 버리거나 찢어지거나 막 분실하거나 맨날 없어지고 아시죠? 남학생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거 되게 잘 풀어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닌데 이따가 제가 문항 보여드릴 거예요. 요 문항에서 애들이 많이 갈려요. 이거는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성실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듣든 안 듣든 간에 요거는 집에 가셔서 학교 프린트를 한 번 정도는 아예 검사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다섯 문항 나와요. 근데 이거는요, 이따 문제 보여드리겠지만 보고 들어가면 맞히는데 안 보고 들어가면 틀려요. 그냥 암기형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게 용문고의 특성이에요. 2학년 시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 충실하고 프린트에서 이제 문학 개념이 나온다. 되게 심플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실제 작년 사례를 보고요. 1학기 중간고사에 따끈따끈한 작년 거예요. 바로 난이도 조절 실패했던 시험. 자, 작년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실제 시험지를 가져왔어요. 기억과 같은 표현법 수사법 문제였거든요. 물론 중학교 때 공부는 어느 정도 역설법, 반어법 공부를 하죠. 근데 어차피 리셋해요. 근데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역설법 문제였고요. 실제적으로 역설법을 당연히 안다라는 전제하에 냈고 누구나 아는 역설법 사례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혹시 태준이 어머니께서 아시겠네. 왜 저 모르신다고 했어요. 태준이 저랑 6개월 됐는데 벌써. 태준이는 저랑 벌써 6월, 7월 달부터 예비 고1 수업을 진행을 했고 태준이는 요 수업을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성북 지역에 있는 기출을 반영해서 교재를 제작을 합니다. 이미 예비 고1 친구들한테 이런 개념적인 부분은요 미리 공부해야 돼요. 내신 기간 6주 동안 역설법, 반어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먹히질 않아요. 네, 그래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물론 겨울에 이미 공부를 했지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한 대안은 제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보면 저 어조 문제죠. 어조 문제인데 태도 문제인데 요것도 제가 겨울에 이미 지금 진행을 했고 이제 2주 남았어요 지금. 네, 그래서 요 수업도 아마 저번 주에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요때 나왔던 할이라 보이시죠? 대리라. 요 수업 한 번만 들었어도 무난하게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내신 기간 때 요 부분을 공부를 안 하면 돼요. 혼자 집에서 공부를 하면 요로 물론 작품별로 아이들이 중학교 때 국어 내신 공부할 때 되게 작품별로 진달래고 근데 진달래고 뭐 역설법 반어법 그것만 외우고 들어갔잖아 중학교 때 공부할 때. 근데 고등학교 때 내신은요 이런 기본적인 문학 피지컬 개념은 피지컬이 없으면 풀 수가 없어요. 이 대리라가 도대체 관조적 어조인지 남성적 어조인지는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일부러 겨울에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요거는 내신 기간 때 이런 문학 개념을 모르면 절대로 대비가 되지 않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점. 이것도 지금 2학년들 겨울방학 때 마지막으로 서술자랑 시점에 대해서 방금 오늘 수업했거든요. 이것도 물론 1학년들도 수업 저번 주에 했어요. 그래서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전적작가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뭐 수업을 이미 저도 저번 주에 진행을 했고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문학 개념어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거 보시면 작품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 문학 개념 관련되어 있는 선지죠.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 그러면 태준이는 이미 다 대비가 됐는데 태준이랑 아이는 이미 대비가 됐는데 문제는 저희 아이는 1, 2월에 지금 국어학원 안 다녔거나 국어 공부 안 했는데 그러면은 저희는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용문은요 내신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요 한 2주 정도 방금처럼 피지컬 훈련을 다시 합니다. 태준이 같은 경우에는 복습하는 느낌으로 들으면 되고 아마 처음 이제 국어를 다니거나 뭐 저한테 수업을 처음 듣거나 그럼 내신 기틀이라고 해서 내신 기반을 다지자 라고 해서 한 2주 정도는 방금 얘기한 문학 개념어 수업이죠. 그거를 한 바퀴 돌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때 투입하셔도 뭐 투입시켜주셔도 네, 합류하셔도 그래서 이런 수업으로 제가 그런 부분 아까 세 문항 정도는 대비를 시켜주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결국에는 그 문제에서 갈려요. 작품과 관련되어 있는 문학 애들 잘 풀어요. 근데 방금처럼 이런 문학 개념어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안 보고 들어가면 틀려요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대비를 시켜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제 출제사의 두 번째인데요. 이거 마찬가지. 요게 뭐냐면 학교 프린트에서 주신 거예요. 아까 보셨겠지만 차례를 보시면 다 현대랑 관련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다 현대 작품이에요. 근데 가사 보이세요? 고전 소설 보이세요? 다 어디예요? 갈래가? 다 고전 파트예요. 뜬금없이 고전 내용이 고전 개념 3, 4조 4모 연속체 중학교 스타일이거든요. 판소리 개소설 다 중학교 스타일. 이거는 안에서 뭐 활용해서 푸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미 외우고 이거를 외웠다라는 거를 뭐야 확인하는 문제예요. 이런 거 어디서 낼까요? 프린트에서 줘요. 프린트를 안 보고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소설 요소. 이런 거는 당연히 아이들이 뭐 문체, 뭐 배경, 구성, 사건, 인물 학교 프린트 주시거든요. 그거 안 보고 들어가면 틀려요. 이거는 그냥 보고 들어갔는지에 대한 확인 여부 문제고 요거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그 설명이 아니라요. 그냥 이 물이라는 뭐예요? 시어에 관련되어 있는 특징들 있죠. 개념들. 그거랑 관련되어 있는 암기형 문항이에요. 지금 몇 문항 나왔어요? 벌써 5문항 나왔죠. 요게 프린트에서 출제가 됐던 문항이에요.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남학생 전문이잖아요. 저도 남고 나왔고 네, 경신도 마찬가지고요. 남학생들은요 손이 많이 가요. 여학생들은 손 별로 안 가거든요. 아시잖아요. 손이 엄청 가요. 근데 프린트 있죠. 제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수하고 정리해주고 책자까지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남고 애들. 이렇게 만들어줘도 안 해요. 네. 네. 그래서 프린트 아이들이 어차피 버리거든요. 막 분실하고. 그래서 그냥 공부 잘하는 친구 한 친구 거 받아서 제가 제작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나눠주고요. 요걸로 뭐 수업을 하긴 하되 저는 요거를 일부러 거의 막바지예요. 어차피 초창기에 해봐야 애들 다 까먹어요. 근데 시험 직전에 한번 또 훑어주고요. 그래서 거의 기계적으로 풀고 나와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어떤 부분으로 이제 콘텐츠를 만드냐면요. 일단 비책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신사후 그 교과서에 나왔던 그런 작품들 제가 자체적으로 용문고 기출 한 3개년 정도 반영해서 이런 부분. 똑같은 진달래꽃을 만약에 출제를 하시더라도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학교 아이들 필기 받아가지고 최신화 시켜갖고 아시잖아요. 남자애들 필기도 안 해요 또. 옛날에 비대면 시절 코로나 시절에 오히려 좋아요. 그때는 제가 수업 들어갔어요. 제가 수업을 거기 줌으로 들어가서 제가 들었어요.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듣고 제가 필기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 남학생들은 필기를 안 해와요 그냥. 근데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해와서 그거를 제가 매주 이제 카톡으로 받아서 이제 제가 제작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자체 제작해서 최신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여기 와서 다시 또 듣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 남학생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이 네이비책 같은 게 아시죠? 복습하라고 하면 안 해요. 남학생들은 억지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수업했던 내용을 빈칸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어떻게든 뭐예요? 100개 오든 다 괜찮아. 하는 거에 의미를 둡니다. 복습돼요. 그리고 이제 내신 혁명 같은 이거 되게 유명한데요. 제가 뭐 이따가 뭐 기회 되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차별 과제인데 제가 많게랑 500문제가량 줘요. 주차별로요. 한 달치가 아니라 주차 한 주 500문제. 두께가 막 이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차별 과제집이고요. 내신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 필기나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한테 한번 복습용으로 시험 전주날 아니면 시험 전날에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교재고요. 탑 시크릿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기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분석을 했지만 아이들한테 그래도 용문고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과거 역대급으로 용문고 시험이 어떤 스타일인지 냄새를 좀 그래도 일주일 전에 아니면 전날에도 좀 맞고 들어가면 되게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요 작업을 제가 이미 다 끝내놨고요. 그리고 탑 시크릿 파일은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프린트 총정리 자료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테스트 봐야죠. 테스트는 안 보면 안 돼요. 지난주 거에 대한 복습이 돼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특히 이제 용문고 경신고는 제가 좀 스파르타로 돌려요. 그래서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한 40문제씩 봐요. 주차. 네, 복습 테스트인데 40문제 봐요. 시간제입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거 그냥 풀고 채점하고 끝이 아니에요. 네, 그건 어떤 학원이나 다 하죠. 저는 오답을 그 자리에서 바로 시켜요. 바로 시키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립니다. 네, 거기까지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제 관리입니다. 관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은 수업은 보통 저보다 잘하는 선생님들 되게 많으시고 요즘 인강 아시잖아요. 인강 콘텐츠가 훨씬 좋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굳이 1년치 인강비를 한 달에 학원에다 투자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관리 때문이죠. 아시죠? 오프라인 학원에 굳이 보내는 이유. 그래서 다른 건 비슷해요. 다른 건 비슷한데 이렇게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다르다는 거. 일단 수행평가. 이것도 남고에 좀 특화되어 있어요. 아시죠? 남학생들 수행평가. 제가 몇 명 기억나요? 지금 이제 올해 고3 된 용문고 애들인데요. 시험은 진짜 잘 봐요. 근데 수행평가에서 맨날 2점 까요.
그래서 2등급 돼요. 미칩니다. 그럼.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예전에 저희가 안 해줬거든요. 귀찮아. 저도 귀찮아요. 학교 8개씩 하는데. 근데 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평가 자료도 제가 중간, 기말 다 챙겨주고 이미 다 세팅 다 돼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예전에 뭐 걸렸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왜 그러냐면 얘한테 진달래꽃 자료 주고 얘한테 진달래꽃 자료 줬는데 그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수행평가를 낸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진달래꽃이라도 출판사가 다르게 외부 교재를 다르게 써서 개개인별로 줬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자료 챙겨주고요. 카톡은 아시겠지만 저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네, 결혼을 못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머님은 되게 안 좋아하시는데요. 아이들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와이프한테 몰입하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한 새벽 5시쯤 자거든요. 그래서 보통 24시간 거의 카톡 질의를 제가 거의 다 해요. 물론 인원이 100명이 넘어가는데 제가 다 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조교를 시킬 수가 없어요. 조교 3명 넘는데 그 조교 애들이 물론 답변은 잘하는데 그래도 제가 직접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네, 요거 해주고 있고요. 요건 참고로 코로나 때 제가 겪으면서 되게 아이들한테 활성화가 많이 됐던 거고 이 비대면 대면 클리닉 관리는 뭐냐면 되게 어머님들 지금 오늘 오신 분들 되게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찌되다 보니까 제가 토요일 날 4시부터 7시 그 사이 시간이 수업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대면으로 클리닉을 하지 않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되게 비대면에도 특화가 돼 있어서 비대면 클리닉도 완벽하게 수행을 시키고 있었어요. 줌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근데 그렇게 백날 해봐야 어머님들이 제일 원하시는 니즈는 대면입니다. 근데 그 대면 클리닉을 올해 아마 제가 최초로 진행을 할까 하고 있어요. 4시부터 7시까지. 그래서 이 시간을 좀 확보를 해주셔서 그 이상은 제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하고요. 4시부터 7시까지 토요일입니다. 만약에 여력이 되시면요. 네, 대면 클리닉까지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물론 선생님 그때 좀 시간이 안 되는데 저 그럼 그 친구들은 비대면으로 제가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참여를 못 하더라도 불이익이 전혀 없도록 네, 그렇게 코로나 저희가 3년 겪으면서 진짜 도가 텄어요, 진짜로. 그리고 유튜브 복습 영상 이건 뭐냐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대면에 너무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석이나 지각을 하더라도 전혀 본인이 불이익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보통 영상 안 주는 학원들은 무조건 학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똑같은 자료와 물론 조교도 있고요. 숙제 검사나 이런 것들이 전혀 현장에 왔을 때랑 안 왔을 때랑 차이가 없게 똑같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좀 악용하는 사례도 있긴 해요. 근데 그만큼 저는 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를 좀 어필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표죠. 그래서 용문은요. 작년이랑 좀 다르게 일요일날 하기로 했어요. 일요일날 저녁에 되게 물론 외식하셔야겠지만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3월 10일날 그래서 한 주 정도는 좀 쉬고 그래서 그 전주에 한번 외식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